자, 바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요. 본인은 검소합니다. 이런 취지로 절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김남국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한번 먼저 듣고 가시죠.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투자는 항상 거꾸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려면 아껴야 돼요. 근데 막 맞아. 써버리면 안 되고. 자, 어쨌든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 보이는 거 절대 그냥 다 이 항상 다 보면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 이거는 국회에서 5만 준 원, 거고요. 3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최첨단 메쉬 소재라서. 자,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좌측에 약간 옅은색 파란색 박스를 먼저 좀 봐주세요. 202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21년의 마지막 날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요, 90억 정도의 코인을 삽니다. 그리고요, 며칠 정도 지나서 이 해가 바뀌고 2022년 1월에 다시 코인을 팔아요. 코인을 12월 31일 날 90억 원어치를 샀다가 며칠 뒤 2022년 1월 초에 코인을 팔아요. 그래서 50억 정도를 현금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2년 김남국 의원이 재산을 신고한 거는 12억 6천만 원 정도예요. 왜? 코인이라는 것은 재산 신고를 할 의무가 없잖아요. 코인 내가 얼마 있어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오른쪽 짙은 파란색 박스 비슷한 뭐 같은 패턴이에요. 2022년 마지막 날 코인을 10억 원어치 삽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초에 또 코인을 10억 원을 팔아요. 그리고 10억을 또 현금화하죠. 2023년 재산 신고액은 15억 3천만 원이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저것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직자 재산 기준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12월 31일 직전에 현금으로 코인으로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신고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허. 이런 부분이 이제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향후 좀 뭐 밝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예? 검찰이 좀 신속히 수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김남국 코인 논란 가지고 1년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체포영장 청구를 7말 8초에 좀 해달라. 이것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때는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거칠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바로 영장실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기 중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킨다 할지라도 체포동의안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이 정치적 수사로서 계속 총선 로드맵에 맞춰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게 또 공정한 수사라고 보고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적인 수사가 아니야,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검찰도 이런 공정성에 의심이 가지 않도록 좀 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좀 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코인은 의무 재산 신고 대상 그 목록이 아니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제 재산 신고를 할 때쯤 그때는 코인을 사는 거예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코인을 사는 거예요. 코인은 의무적으로 그 신고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재산 신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코인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고. 구자홍 차장님 어떠세요? 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2022년 재산 신고액은 102억이 됩니다. 102억.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놀랐겠습니까? 언론도 다
아니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재산이 증감했지? 예. 그 재산 내역을 추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일 기준 1인 12월 31일에 90억 원의 코인을 매수함으로써 코인 보유량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12억 원만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인을 통해서 재산 은닉한 거 아닌가 이런 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직자 재산 신고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코인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었던 예금의 평균 잔액이 얼마였는가를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신고 기준일은 12월 31일이라 하더라도 2022년 1년 동안 한 해 동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 명의의 예금 계좌의 평균 잔액은 얼마였는지 이걸 신고토록 해야만 예.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이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빨리 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다시 화면을 보면요. 이런 걸 이게 법적으로 그 탈법이라 그럽니다. 탈법. 탈법.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은 재산을 숨기는 목적은 이게 달성되는 거죠. 이런 걸 이게 보통 탈법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불법으로 처벌은 공직자윤리법은 못할지 모르지만 중대한 징계행위가 된다. 따라서 윤리위에서요. 저는 충분히 징계를 해야 된다. 하하. 이걸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저 화면을 보면요. 예. 저는 지금도 이상한 게 그 LG 디스플레이 주식 있잖아요. 네네. 요게 그 2021년 1월 13일 날 9억 8천 팔았거든요. 예. 이걸로 여기 코인 투자했댔잖아요. 예. 그러면 코인을 90억을 다 갔으면 9억 8천 LG 디스플레이 팔은 거는 현금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럼 신고 재산이 2억으로 줄이 되거든요. 어허. 근데 11억에서 12억 6천원 늘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LG 디스플레이 팔은 걸 코인 샀는데 언제 다시 이게 다시 재산으로 들어가지고 12억 6천이 되는지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소명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